간접합법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알았죠? 간접합법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화법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 우리 문법책의 맨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심지어 간접합법보다 뒤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 GS 레벨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GS 때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GTI쯤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보여주는 문법이거든. 즉 다시 말하면 쉽지 않아요. 쉬운 문법 쪽이 아니에요. 이쪽 되게 어렵고 여러분이 얘를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본다면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나옵니다. 그것도 모든 학교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2학기 때 이 간접화법, 직접화법이 포함되는 출판사조차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내는 걸 꺼려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쪽을. 실수가 왜 날 수 있냐면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바뀌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그때 보자 라고 했다. 그때가 뭐냐면 이미 지나간 시점이잖아. 그걸 또 이제 바꿔서 얘기해 줘야 되거든. 다음 장에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얘 빨간색만 좀 봅시다. 빨간색 같은 경우 직접화법에서 say to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대상이 나왔다면 간접화법에서는 그냥 tell 대상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 문법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는 tell은 애초에 to 같은 전치사의 도움 없어도 대상이 바로 나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어떤 문법책에서는 그냥 say to를 놔둬도 된다 하는 문법책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tell로 바꾸는 게 훨씬 정통 문법이어서 이렇게 알아주세요. 다음 갑니다. 이걸 적었어요. 두 번째 장.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봐. 직접 화법을 얘기하는 내 친구. 승원이가 한번 직접 화법 예시를 불러줄까? 나의 친구가 하면서 직접 화법 하는 예시를 한번 만들어줘. 내 친구가? 내 친구 내 친구 어제? 어제 얘기를 해봐.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하죠. 내 친구가 어제 아무 말 해나요? 직접 화법이 따옴표가 있는 거죠. 내 친구가 네. 어제 야구 경기 봤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친구가 어제 야구 경기 봤냐? 라고 뭐를 했다고 했을 때 어제 말을 한 거잖아요. 어제 야구 경기 봤냐인데 그게 이 밑에 보시면 the day before로 바꿔줘야 돼요. 간접화법에서는. 직접화법에서 yesterday라고 언급한 것도 다른 말로 바꿔줘야만 간접화법에서 먹혀요. 그걸 여러분이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이쪽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잘 적어주시고 우리가 이 뒷장 넘어가면 예시가 나오거든. 그 예시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화법은. 잘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든요. 다음 주에 혹시 계약하는 친구 있니? 다음 주에 계약한다? 거의 다 알겠어. 그래? 이렇게 빨리 잡아. 8월 30일부터 내신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참 빠르네. 이번 내신 기간 때 선생님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신 선생님이 바뀔 수 있어요. 승원이는 누구신데 힘들었어요. 그래? 기뻐하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들었어?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내신 때 좀 바뀔 수 있어요. 2학년이 바뀔 거고 3학년은 할상 안 바뀐다고 치면 그랬어. 3학년을 꽉 잡고 계시. 얘들아 생각을 그래도 좀 더 많이 하면서 써보자. 여러분이 직접 화법에 있던 애들을 간접 화법의 저 단어로 바뀔 때 왜 저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방법이 한국어로 떠올려 보면은 말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직접 화법 quote 따옴표로 여기서 보자 라고 나에게 말했다를 만약 바꾼다면 야 내 친구가 거기서 보자고 하던데로 바꿔서 전달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건 한국어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볼 가치가 있어요. 생각을 좀 하면서 적어야 돼요. 그냥 얘는 얘로 바꾸래 이게 아니라 왜 얘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또 따옴표 안에서 여기에 학교가 있었대. 옛날에 여기 학교가 있었대 라고 말을 한다. 그걸 간접어법으로 돌리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학교가 있었다고 라고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here, there로 바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좀 외워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러면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이해가 된 친구라면 어쩔 수 없이 외운 친구가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고 쉽게 바꿀 겁니다. 반드시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좀 시간 줄 테니까 외울까 얘들아? 잘 외워주세요. 왼쪽 오른쪽 연결성을 좀 잘 외워주세요. 왜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음 장의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자선 색깔 써주면 넣어주겠구나. 이것도 줘야지. 또 주니까 또 하나라도 더 하더라고요. 잘 외워줘봐. 잘 외워주고 앞에 잠깐 보자. 여기에는 색깔을 꼭 입혀야 돼요. 이 1번, 2번, 3번이 꼭 입혀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나도 여러분 예시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날 때가 있는데 어디서 실수 나냐면 1번, 2번, 3번 돌아가면서 나요 실수가. 이 세 개를 다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뭔지 알겠니? 이게 다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꼭 밑줄을 긋고 내가 인칭 대명사를 잘 따졌는지 동사의 시제를 잘 따졌는지 시간부사를 잘 따졌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본인 열정이 좀 있다면 난 써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강요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걸 직접 본 사람이랑 다를 거거든. 왜냐면 알잖아.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한단 말이야. 보시면 잘 봐. 빨간색 부분 있는 곳이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다 피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내 언니, 내 동생, 여동생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먹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 따옴표를 벗겨내면 우리가 간접화법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간접화법 만들 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say to 대상은 뭐로 바꾸라고 했어요? tell 대상으로 바꾸라고 했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일단 told라는 과거형으로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과거형으로 맞춰서 잘 하시고 대신 나오는데 이 대신 생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살려두는 편입니다. 다음 가서 she didn't want to eat that day. 조심하세요. 잘 봐. 여기 따옴표에 I라고 나오지만 서준아, 이 I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먹기가 싫은 기분이? 누구? 그렇죠. My siste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she로 바꿔야겠지. 그치? 이게 지금 첫 번째 난관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 지켜줘요. 두 번째, 규빈아, 내 여동생이 나한테 뭐 오늘 먹기 싫은데 했던 건 이미 지나간 과거니 아니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나간 과거예요. 왜냐면 이미 나에게 말을 했던 말이거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했던 말이라는 과거 안에 넣어서 이 don't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didn't로 바꿔야 돼요. 뭔지 알겠니? 내가 이미 얘가 말을 뱉어버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시점이 don't가 현재가 유지가 되면 안 되고 과거로 넘어와야지. 그리고 want to eat 한 다음에 today를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을 했던 시점이 이미 과거니까. 과거에 이 말 오늘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전달자 입장에서는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알죠? 그러면 that day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와볼게요. 밑에 같은 경우도 she said.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to 다음 대상이 없어. 시윤아, 이거 틀린 말일까? to 다음 대상이 있었는데 여기 to 다음 대상이 없어. 이건 어떻게 된 거니?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죠. 왜 맞았다냐면 그냥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히 대상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말을 했는데 I didn't look at this. 나 이거 안 봤어 라고 스스로 말을 했다는 거죠. 민주야, 이때 I가 누구예요? she죠. 네, 그녀가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she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승원아, 이 said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말한 시점은 현재니 과거니? 과거잖아 said. 자, 지윤아, 이 과거에 말했는데 지금 이 didn't를 봤을 때 이 내용이 과거니 현재? 과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 과거에 이미 말을 뱉었는데 이 내용조차 과거형이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보다 더 과거 플러스 과거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제를 써야 돼, 봉아? 현재 완료. 그쵸? 과거예요. 그렇죠. 대과거여서 과거 완료가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과거 플러스 과거니까 She hadn't looked at this 또 쓴단 말입니다. 사람이 this를 쓰게 돼 있어. 여기까지 내가 잘 따졌잖아. 그러면 까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봤다 그러더라고. 대시돼야 돼요. 오케이? 자, 이 규칙대로라면 잘 봐. 아까 이걸 외운 게 그냥 외운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this가 있잖아요. 그렇죠? this가 있잖아요. this는 대수로 쓰라고 했잖아. 이걸 여러분이 외워놔야 나중에 this를 봤을 때 대수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을 모두 피해가야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과거 시제를 과거에 얘기했으니까 대과거가 돼서 과거 완료 쓴다. 이거만 좀 조심. 넘어가죠. 이거 써주세요, 여러분. 다 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3장 남았는데 2장 남았는데. 네. 거의 다 했었어요. 오, 승호 이거 잘한다. 컬러를 많이 사용. 잘 적어주고 화법까지 얘들아 잘 못 와. 왜냐면 한 사이트를 문법 사이트를 다 돌고 화법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왔을 때 열심히 합시다. 그 관계대명사 같은 수업이야 솔직히 뭐 아랫방 윗방 할 건 없이 앞으로 여러분이 뭐 8, 7번은 더 들을 텐데 그렇게 6, 7번은 더 들을 텐데 이 화법 같은 경우는 쉽게 듣지 못해요. 그냥 들었을 때 잘 깔끔하게 써놓고 잘 지킵시다. 문제 풀다 보면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꽤나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승원아,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보통 땡땡땡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뭐니? 의주동이죠. 의주동.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순서는 꼭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아까 간접화법이랑 좀 다르게 이제는 간접화법을 만드는데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만드는 방법 1번입니다. 의문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의문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if나 whether이 있는데 민주야. if나 whether이 이때 무슨 뜻일까?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죠. 잘했어요. 네, 결국 그 if랑 whether를 한번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if랑 whether를 쓰는 이유는 규빈아 뭐가 없어서지? 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의문사가 없어서입니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주동 자리 중에 의 자리에 if나 whether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스 친구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속으로. 근데 화법 전환은 계속 속으로 연습해봐야 돼요. 일단은 아마 여러분이 1차 연습이 위에서 밑으로 바꾸는 연습을 1차적으로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밑에서 위로 가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쓴 것 같으니까 앞에 봐주세요. 자, 의주동이라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때도 간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간접화법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간접화법에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주동 순서에서 의 자리에 if나 whether를 갈아 끼우면 됩니다. 아까 민주가 얘기해줬듯이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으로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자, 주어 다음에 ask를 쓰든지 ask 다음에 목적어를 쓰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됩니다. 여기 왜 둘 중 하나라고 했냐면 밑에 보시면 말을 하는데 나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문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나에게 물어봤다라고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said to me로 바꾸지 말고 나에게 물어봤다로 바꾸면 되는 이유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대상이 없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 누군가 대상이 없이 그냥 물어봤을 때는 그냥 ask라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목적어를 쓸 필요 없을 때.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는 일단 바꿨고요. 과거에 맞춰서. 다운표 안에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라고 했어요. 내 심장 소리가 느껴지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일단 순서가 의주동 순서여야 돼가지고 주어랑 동사는 다시 바꿔줘야 돼요. you라는 애가 주어로 자리에 오고 can이 뒤로 가서 동사 자리에 와야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될 게 if는 일단 넣어두고 시작하라 했잖아. 이 자리에 의주동 자리에 얘를 넣고 시작하라 했잖아. 그래서 Jake asked me if까지는 알겠어.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이 봤었던 이 예문에서 누가 ing를 계속 따져봤잖아. 나의 여동생, 여기는 she가 I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누가 유기했어요? 나죠. 나에게 물어봤어. Jake가 나에게 물어봤는데 너는 이렇게 물어보잖아. 나예요. I. 그리고 can 같은 경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왜? 이미 물어보고 말한 시점이 과거기 때문에 얘도 과거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간접 과거로.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아까 우리 그 잘해봤잖아. 그치? 어떻게 했었어? 여기에 don't를 앞에 과거형이니까 과거로 씌워주는 거랑 심지어 어떨 때는 과거에 얘기했는데 과거까지 있으면 합쳐서 넣어주는 거랑 잘 해봤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도 여기 보시면 can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넣어서 could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너무나 이제 또 기쁘겠죠. 아, 내가 잘 지켰구나.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함정 여기 조심해야 돼요.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제이크의 심장 소리입니다. 그의 심장 소리로 바꿔주는 점 여기 조심하세요. 아마 직접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더 까다로운 단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세 개를 다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조심하시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예문상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그 이 said 과거형으로 중심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만약 여기가 정말 가끔씩 says S-A-Y-S 현재형이 오면은 그냥 시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떨구시면 돼요. 그렇죠? 네, 얘가 현재형이면 막 여러분이 계속 머리 아프게 시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우리 이거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 하나 두 장밖에 없고 심지어 이쪽 페이지는 엄청 쉬우죠. 이쪽 페이지는 쉽고 전치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이걸 하고 문제를 풀자. 문제 직접 풀어봐야 본인이 더 잘 연습이 돼서 머리에 남아요. 얘들아,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잖아. 그 문법 주간 테스트. 저번에 본 게 관계사니 기억나는 친구? 형용사 부사? 기억나는 친구? 하은이가? 기억나는 친구 좀 있으면 알려주고 없으면은 가정법을 볼게요. 금요일에 가정법을 보도록 할 테니까 가정법만 조금 해주세요. 가정법이 어쨌든 아직 시험을 안 봤어요. 가정법을 금요일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여행 가서 못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나? 다음 주 월요일. 오케이. 그때 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안 오는 여행가? 그럼 강원도. 독해 방배 지구사 어디요? 독해 방배 지구사에 토요일에 먹까? 네. 아,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가야 돼. 뭐라 했지? 네. 강원도로 가는 거. 저번에 갔다 오진 않았어. 갔다 왔어요. 그치? 네. 내가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또 가?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 그런 거야? 알겠어. 이거 내가 특별히 기억해요. 강원도. 강원도에 간다. 되지? 안 되게 이제 끝물이어서 이제 비교적 아주 더울 땐 좀 지난 것 같고 요즘 살짝 더 시원해요.
자, 잘 적어주시고 다 적은 친구들은 이 타이밍쯤부터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패턴이 조금씩 보일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말을 선생님 얘기를 꼭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되겠다. 우리 승원아, 화이팅. 자, 승원이 한번 해보자. 승원아, 이거 해석 한번 해줘. Grace said to me, why did you sleep? 아, 너가 해. 나에게 왜 잤냐고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다들 밑에 것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 내가 해볼게요. 밑에 거. 그레이스는 나에게 내가 왜 잠에 들었는지를 물었다. 그런 되겠죠.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이제 너는 왜 잤어? 이렇게 살리는 거랑 그대로 살리는 거랑 전달하는 거랑 차이입니다. 바로 해설을 하고 싶어도 아직 쓰는 친구 좀 보여서 시간을 주고 갑시다.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자,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 간접 의문의 순서는 의주동이라 했죠? 의주동 순서는 지켜야 돼요. 아까하고 똑같이 ask를 쓰거나 만약에 목적,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면 목적어를 쓰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 민주야, 이 목적어가 지금 있니 없니? 대상이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럴 때는 me라는 목적어를 ask 뒤에 쓰시면 됩니다. Grace asked me, 나에게 물어봤다. 의주동이에요. why 먼저 떨구고 you가 먼저 와야죠. 이 did 동사보다는 you 먼저 오고 뒤에 떨어오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의문사야 뭐 의주동 순서니까 금방 잘 제자리에 놓을 것 같고 이 I입니다. 매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왜 잤어? 라고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죠. 나는 왜 잤냐고 물어봤다. I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거는 앞 페이지에서 해봐서 알지. 잘 봐. 윤서야, 이때 said를 봤을 땐 이게 현재니 과거니? 과거죠? 네, 그랬는데 과거에 이미 말한 시점에 그 내용조차 did를 썼기 때문에 또 과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듯이 과거 플러스 과거, 대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필요하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지우나 물음표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때는 마침표로 써주셔야 돼요. 이게 간접화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에 여러분 잘 적어. 마지막 장 잘 적고 우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법 중요 단원이에요. 화법이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3학년 일부 출판사에서 일부 학교만 문제 내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혹시 여러분이 좋은 학교 또는 뭐 특별히 이 화법을 꼭 내고 싶어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어요. 내시겠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때 애들이 좀 많이 흔들리겠죠. 내신 것. 그리고 중학교에는 여러분이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핵심 문법이라는 게 있어서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2개씩. 근데 고등학교는 더 이상 그게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가. 그때 그냥 화법이 하나 있어버리면 그 선생님은 그걸 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화법을 준비 안 하면 괜한 어떤 부분에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미 화법을 아는 친구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이기도 하고 잘 들어와주세요. 근데 여기 쉬운 게 여러분 딱 보면 알지만 아까 그 앞에 2페이지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쓸 수 있고 이쪽 페이지는 여러분이 5형식 때 그 알잖아요. water 동사 그 승원아 water 동사의 W가 뭐야? want죠. allow, ask 그거 다 해봤잖아요. order, persuade, beg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force, ord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sk, advise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 쓰는 5형식 거기서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적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면 오히려 좀 쉽다. 선생님 생각에는 맨 첫 페이지 그 즉 평서문 평범한 문장 그 간접 화법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가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괜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소리야. 이때 ask의 뜻은 뭐지? 5형식에서의 ask의 뜻은 요청하다. 네, 저거 조심하세요. 물어보다의 ask가 아니라 이때는 요청하다의 ask라는 점. 5형식의 ask는 요청하다는 뜻이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려워할 건 없다. 그런 거 있죠. 그 규비나 order이 무슨 뜻이에요? order. 주문하다 아닐 거예요. 뭐죠? 아 명령. 명령하다. 네, 명령하다입니다. 주문하다로 쓰려면 order를 명사로 써야 돼요. make an order 해야 네, 주문하다고. order를 동사로는 명령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앞에 봐주시고 오늘 설명 마지막을 들어갈게요. 자, 명령문 간접화법은 쉽게 얘기해서 오형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사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면 이 어조를 통해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명령을 하는 거면 order 가시면 되고, 약간 충고나 조언하는 어투면 advise를 가면 돼요. 요청하는 거면 승원, 요청하는 거면 ask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를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don't이나 never 같은 거는 not to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뭔 소리냐면 밑에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 우리 윤서야 이거 해석 한번 해줄까?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우리 폰을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지, 좋습니다. 우리 폰을 만지지 마 라고 한 거야.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not은 명령 자체를 안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didn't tell이나 didn't order 하면은 애초에 그 행동 자체를 안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not을 뒤쪽 투부정사에 갖다 붙여줘야 돼요. didn't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They told me not to touch their phones인데 다들 알겠지만 이쯤 되면 다들 알겠지만 우리 폰 만지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다면은 그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였죠. 그들의 폰을 만지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거는 과거형 챙겨주시면 되고 이때 don't는 사실 시제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제는 그냥 not to 부정사예요. 시제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한 1분만 복습 가질까? 복습 가지면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질문 들어. 1분만 복습을 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자. 시간은 한 6, 7분 남았는데 문제를 좀 풀어야 이쪽은 적용이 좀 쉬울 거예요. 고생. 다 끝난 것에 먼저 그 뒤에 좋아. 자, 복습을 하고 뒤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복습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알지만 문제 풀 때 이 복습할 개념서를 계속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금요일은 가정법 시험을 보네요. 적어놔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책 펴자. 책 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평서문하고 합법 이쪽을 172쪽부터 풀어줘요. 172. 근데 얘들아 가만히 해보니까 170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거기부터 풀어줘. 그 168부터 풀어줘. 168부터 풀면은 거기에 그래도 연습을 조금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다 바꿔보세요도 나오지만 오른쪽 169쪽 보면은 고르는 문제가 나와서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연습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만들어. 숙제는 선생님 적어 놓겠습니다. 조용히. 되어 있네. 116부터.
거의 되어 있니? 네, 혹시 몰라. 173칸. 166, 167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에만 숙제 넣어놨습니다. 숙제는 그냥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화법 쪽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166부터 173 가정법이 이미 풀려 있다면 더 풀 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